이번에는 한무제가 총애했던 소년장수 곽거병이 부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원전 202년 유방이 항우를 물리치고 한나라를 건국했지만 북방의 강력한 흉노족의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기원전 200년 흉노의 묵돌선우가 40만 대군으로 쳐들어왔고 한고조 유방이 32만 명의 대군으로 맞섰지만 유방은 흉노의 군대에 7일간이나 포위되었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탈출합니다. 당시 한나라의 국력은 흉노에 비해 형편없어 화친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친의 조건은 한이 흉노를 형으로 모시고 매년 곡식, 비단, 술 등을 공물을 바치며 한의 공주를 선우에게 출가시키는 굴욕적인 맹약이었습니다. 유방은 숨을 거둘 때 절대 흉노와 싸우질 말라는 유언을 남겼고 유방이 죽자 흉노의 선우는 국서를 보내 유방의 아내인 여황후에게 나는 호라비요 당신은 과부니 우리 함께 삽시다 라며 조롱했지만 국력이 약한 한나라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는 정보광 한무제 유철이 16살의 나이로 제7대 황제에 오를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한무제는 초기에 국정을 개혁한 후 흉노와의 일전에 나섰지만 번번이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이런 한군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준 사람이 18살의 소년장수 곽거병이었습니다. 곽거병은 흉노의 번왕 전란왕과 노호왕을 죽였고 혼야왕을 항복시켜 흉노의 오른쪽 어깨를 잘랐고 흉노의 땅을 깊숙이 점령하여 흉노의 왼쪽 어깨를 잘랐습니다. 곽거병은 진군 속도가 너무 빨라서 보급을 제대로 받질 못하자 적의 것을 빼앗아 군량미와 말먹이로 충당했다고 합니다. 흉노는 곽거병에 패하여 내몽골 남부와 간수성을 완전히 포기했고 한군을 피해 수도를 고비 사막 이북으로 옮겼고 한동안 한을 넘보질 못했다고 합니다. 곽거병이 매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뛰어난 인재를 뽑아 적재적소에 공정히 배치했으며 둘째, 전쟁터의 상황에 맞춰 전술을 펼치는 언제나 이기는 장군이었고 셋째, 논공 행상을 투명하고 공평하게 했던 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살에 장수로 발탁되었던 곽거병은 5년 뒤인 23살에 요절합니다. 사막과 초원을 전전하면서 풍토병에 감염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곽거병 장군 등의 활약에 힘입어 한무제 때는 흉노의 위협에서 벗어났고 동서남북으로 주변국들을 정벌하여 중국의 영역이 엄청 확대되게 됩니다. 곽거병 부대가 매번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짐작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표기장군으로 승진한 곽거병이 큰 공을 세우자 한무제는 황제 전용술인 어주 한 병을 보내어 승전을 축하합니다. 당시 병사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는데 곽거병은 지친 병사들을 샘터로 불러 모읍니다. 병사들이 모이자 술병을 높이 들고 이 술은 황제께서 너희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하사하셨으니 우리 모두 함께 마시자고 외친 후 술을 샘물에 쏟아 부었습니다. 곽거병 장군이 먼저 한 잔을 떠서 마셨고 모든 병사들이 돌아가며 샘물을 마셨습니다. 병사들이 마신 것은 물 한 잔이었겠지만은 그 물을 마시며 병사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자신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장군을 위해 병사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았고 그 결과는 매번 빛나는 승리로 돌아왔지요. 그때 곽거병 장군이 술을 부었던 셈은 주천이라 불리고 있고 한무제는 그 지방을 곽거병을 기리며 주천군이라 명명합니다. 한 병의 술을 모든 병사와 마시는 방법, 병사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이번에는 학습 정리를 따로 두지 않고 화면의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는 것으로 학습 정리를 대신할까 합니다. 동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가로 안에 넣어보세요.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가로 안의 말을 생각한 후에 정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을 텐데 저희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